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김학성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87년 투쟁은 제가 전대협 배후에 있었고 우상호 배후에 있으면서 우리가 87년 투쟁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획한 건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혁명론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이해에 맞게 그 대중들을 혁명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노선인데요. 그것에 입각해서 호원철폐,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조치를 했으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라는 열망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혁명운동을 발전시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것이 우리 혁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된 정치라는 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어제 어떤 사람 만나니까 밥도 잘 안 먹히고 이 뉴스 봐도 재미도 없고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럼 운동이 뭐냐? 운동은요, 여러분 운동한다면 꼭 그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운동이란 나 말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운동이라 합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만 흔드는 게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옳고 쟤들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를 우리 편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집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외워서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그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면 투쟁은 뭐냐? 그 결과로 광화문에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지금 왜 태극기 들고 나가는데 왜 너는 안 나오냐? 타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저 친구를 광화문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로 접근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나와 여기 계신 분이 전부 운동가, 조직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광화문에 100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광화문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싸우면 되고 나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십시오. 이 정권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정권의 특징을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특징은요, 하나는 보수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보수 세력 척결은요, 4번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적폐청산 시즌2다. 적폐청산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시켰고, 그리고 국정원장, 박근혜 때 국정원장 3명을 모조리 감옥 보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뭘 하냐? 그게 적폐청산이라면 사실은 이미 기고 있는데 이 정권은 아예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특검을 아예 3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산하에 아예 검찰 조직을, 그리고 보수 세력을 척결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8번 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 계엄 해제에 불참한 사람도 전부 집어넣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해제시키겠다, 해산시키겠다. 이 국민의힘은 직접 해산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압박함으로써 계엄에 악착같이 찬성했던 사람들을 아예 정치권에서 배제시키려는 음모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보수세력 척결 음모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김정은한테 충성한 건 한번 10번 보십시오. 10번에 보면 여기에 지금
오른쪽 파란 거에 유화 정책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게 잘 보이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뭐 대북 확성기 사실은요, 그동안 제가 군에 있는 내 후배한테 얘기 들어보면 북한하고 남북 협상할 때요, 남북 군사 협상할 때 북한군 대표가 우리에게 아예 손 붙잡고 하소연했던 게 있답니다. 제발 좀 확성기 방송 좀 꺼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자유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우위, 인권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학성 장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핵무기보다 훨씬 강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북한으로 자유가 스며드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예 김정은한테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또 뭐 우리가 그 북한 뭐 내용들을 뭐 지금 영화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내용 중에 북한 바로알기 투쟁, 통일 투쟁 중에 북한 바로알기 투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목적은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 연부구식 고치 투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투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이 14번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다음요. 이 김영웅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이 친구가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행적을 보면 다음요. 이 친구는 김정은이 죽었을 때 조문 가겠다고 나선 친구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죽은 건 한 번도 조문 간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모두 6차례 방북 신청해서 4번 북한에 갔다 온 친구입니다. 북한에서 누구 만나고 온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민주노총이나 주사파들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지령을 직접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그만 외부에서 시민단체 그만하고 아예 정당으로 진출해라. 그게 군자산의 결의인데 그 결의는 북한에 갔던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자가 직접 지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주사파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서 통합진보당에 들어가서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석기가 국회에 들어갔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되긴 했지만 그 지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자기가 민노총 할 때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요. 이게 지금 노동자 통일을 부탁했는데 민노총 노동자 통일 교과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9번요. 아예 북한의 현대조선 역사라고 북한 교과서 책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베낀 내용입니다. 이걸 한 친구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이 중요한데요. 22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은 방송 3법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민노총이 완전히 한국의 방송, 그것도 KBS, MBC, SBS뿐만 아니라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나 YTN 등을 완전히 장악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통과시켜놨습니다. 뭐냐면 각 방송의 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성위원회가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을 할지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빨간 나오네요.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지상파는 물론 민간 방송인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다시 말하면 YTN 같은 것도 노조와 그 다음에 기업이 회사가 5명씩 편성위원회를 구성해라. 다시 말하면 노조 동의 없이는 어떤 방송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노총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방송을 아예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것이 24번요. 레이몽 아론이라는 볼란서의 정치사상가는 전체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주의란 일당 독재, 그 다음에 일당에 의한 이념, 그 다음에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방송수단을 장악한다. 김정일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맨 처음 갔던 것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선전선동부 방송을 장악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방송까지 완전 장악, 물론 장악되어 있지만 더 장악한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어떤 데인지 알죠? 27번 보십시오. 민주노총에 지금 간첩단인 석근호가 만든 간첩단이 3개 있었는데 3개뿐만 아니라 지금 하부는 아예 지금 수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양경수가 있는데 양경수는 이석기의 직계 후배입니다. 용인 외국어대학교 후배고 한총련 후배고 이석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자입니다. 이자가 지금 민노총 1인자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2인자는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린 북한 지령 보십시오. 다음요.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라고 지령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11일 만에 내려간 지시입니다. 이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히 민노총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갈 거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전에 통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39번요. 민족민주혁명당이 있습니다. 통역당 말고 민족민주혁명당. 이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석기라는 친구입니다. 이석기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간첩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지역 책임자였는데 이 친구가 간첩의 경기 남부지역 책임자일 때 이 친구가 키운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이 친구가 간첩 활동을 92년도 시작해서 2000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옥 갔다 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1995년도에 성남에서 이 친구와 함께 성남 시민의 모임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석기가 간첩 활동할 때 이 이석기와 함께 만나서 활동하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에는 이석기의 최측근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가 김현지라는 친구인데요. 49번요. 이 여자애가 김현지라는 지금 현재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비서관은 이 친구가 보좌관일 때 비서관이었던 김용채라는 친구가 인사비서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사비서관이 뭐냐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전체를 장악한 거고요. 인사비서관은 대한민국 군인, 경찰, 고위공직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인사비서관입니다. 이 인사비서관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김현재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 성남그룹이라고 합니다. 성남 경기그룹. 이게 뭐냐면 이석기 후배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 김현지라는 친구는 여자입니다. 이 친구는 98년도부터 현재 27년간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재명의 돈, 조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을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이라고 그럽니다. 연립정권에 대해서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65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북한의 혁명론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남한혁명이 어떻게 지느냐? 혁명의 최종 목표는 이 자주적 민주정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적이란 미국 몰아내는 걸 말하고요, 민주라는 인민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랑 북한이 연방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들어서는 정부가 있습니다.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제가 가운데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연립정부는 이 혁명정부가 들어서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반을 내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72번요. 70번요. 민주연립정권이 뭐라고 했냐면은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정치 생활을 민주화하라 라고 지금 지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요,
미제국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에 기생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동 관료배,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판자보는 재벌을 말합니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 척결하는 것, 이게 민주연립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아예 혁명론에 딱 규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민주연립정부 시즌 1이 있었습니다. 전대협과 누구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파쇼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정권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뭐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수 대통령 2명 구속시키고 국정원장 3명 구속시키고 그리고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게 적폐청산 1입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선 게 적폐청산 2입니다. 그럼 이 정부는 무엇을 할까요? 보수 세력을 괴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물리치고 결국은 어디로요? 미국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86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민주연립정부 혁명정권 바로 직전에 들어선 정보를 했습니다. 시즌 1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시즌 1 누굽니까? 문재인 전대협 정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좌절됐습니까? 그들은 50년 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시사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처럼 북한의 혁명론을 아는 사람 입장에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권 이후에 보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바로 공산 정권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어요. 그때 보십시오. 저 지금 사진 보십시오. 2019년 6월 8일입니다. 저때 문재인 정권이 지지도가 85%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누굽니까? 이 이재명은 60% 내외예요. 훨씬 더 높은 시절에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 그리고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우리가 탄핵 반대 투쟁 여파도 있고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없는 상황,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만 전국을 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0-40명 모여서 매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전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십시오. 문재인 하야 7가지 사유를 가지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지지도 85% 이상일 때요. 그건 거의 정권이 완전 한 손에 장악될 때거든요. 그때 저 7가지 사유를 가지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3일 다음 넘겨보십시오. 10월 3일이요. 다음. 예. 국민들이 반응했습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이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이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저와 같이 똑같은 이동호가 돼서 여러분 자리에서 설득해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10월의 혁명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2093번 보십시오. 93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바로 다음 주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그나마 20% 하다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까지 더 떨어져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김학성 교수와 저와 그다음에 황중성 장로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그리고 2월 첫째 주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대통령 지지도가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소에 국민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20대, 30대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몽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포항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교활한 이재명 정권과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언론도 다 넘어갔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저들은 지금 오히려 계엄을 찬성했던 우리로 하여금 극우 꼴통이라고 뭐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왜? 우리는 지난 두 번의 투쟁에서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화문에 함께 싸웠던 애국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정광 독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국벌이 있고 자유마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설득해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발점이 8월 15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